사람들은 0에서 100만 달러 혹은 0에서 100만 팔로워를 빠르게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빨리빨리는 비즈니스에서 제게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제게 일어났던 모든 좋은 일들은 천천히 였습니다. 제가 31살 때는 1년에 10만 달러보다 적게 벌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요. 아버지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고 3년 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요. 31살보다 어릴 때 저는 술집에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장소에 가길 원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원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야망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지름길도 없으며 비밀도 없습니다. 시스템이나 모델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당신이 연락하려는 고객에게 접근하기 매우 어렵거나 혹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 말은 마케팅과 세일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 그 다음 판매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들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세요. 판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악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제 사업과 제가 투자하는 사업을요.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일즈나 다른 플랫폼에 휘둘리지 않게 하나요? 어떻게 기관과 다른 변수에 관계없이 당신이 사업을 하고 싶게 만들까요?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보다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성공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이유는 포스팅을 할 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이지 않고요. 그 의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도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해 비디오, 사진, 글을 올린다면 글을 쓰는 이유, 녹화,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눈앞에 돈은 벌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걸 이해할 때까지 바로가기와 빠른 수정, 시스템과 다른 모든 허튼 짓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돈을 좀 벌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매크로의 약점입니다. 지금처럼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이 청중들에게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청중들의 돈을 얻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고 당신은 결국 질 것입니다.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빨리 판매할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행복은 모두가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아니면 저기 앉아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어요. 전 옛날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벨라루스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벨라루스는 러시아 근처 소련의 일부였고 폴란드 근처였어요. 저는 3살에 미국으로 왔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죠. 3살부터 6살까지 퀸즈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 살았어요. 이 조그마한 집에서 5명과 함께 살았죠. 진짜 흙수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영어를 못했고 경제는 나빴어요. 직업을 얻기 힘들었죠. 살기 어려웠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여러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어요. 제 아버지의 직업 중 하나는 주류 판매점에서 일하는 것이었죠. 1시간에 $2를 벌며 선반에 술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극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제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죠. 모든 돈을 저축했어요. 제 어린 시절 동안 딱 한 번 휴가를 갔어요. 이게 제 삶이었죠. 아버지가 술집에서 매니저로 승진하고
돈을 좀 더 벌기 시작하자 뉴저지로 이사 갔죠. 뉴저지에서 전 비즈니스맨으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건강 외에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 경각심입니다. 자기 경각심은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의 부모가 바라는 사람, 심지어 당신의 멘토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반대되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저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저는 밖에 나가서 노는 대신 레모네이드를 팔고 싶어 했고, 이웃집의 하얀 눈을 삽으로 퍼내고 싶었고,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고 싶었고, 사람들의 차를 세차하고 싶어 했던 아이였죠. 전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게 저였죠. 하지만 돈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뭘 구매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죠. 닌텐도, 축구공 이런 것들을 바란 게 아니에요. 전 제 비즈니스를 설립해 나가는 과정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게임, 스포츠, 독서를 사랑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비즈니스를 사랑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가가 되는 게 유행이죠. 제가 잘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좋은 대학을 나와 직업을 얻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저와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고요. 미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통했고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도 통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태계 속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알 것이라 믿어요. 저는 제가 11살일 때 제 스스로 누구인지 알았어요. 쇼핑몰, 호텔에 다니면서 야구 카드를 팔고 다녔죠. 11살일 때는 주말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야구 카드를 팔면서 말이죠. 어떻게요? 전 돈이 없었죠. 저의 부모님도 돈이 없었죠. 제가 뭘 했냐고요? 눈이 오면 사람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 마당을 삽으로 퍼낼 테니 5달러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30분 동안 일해서 남의 집 마당을 삽으로 퍼서 5달러를 받았습니다. 여름에는 레모네이드를 공수해서 팔았어요. 뭔가를 계속했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어요. 제가 가졌던 것은 제가 사는 지역 뉴저지와 돈을 모으는 부지런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에 관심이 많죠. 저 때는 야구 카드였어요. 같은 반 모든 친구들이 스포츠 카드를 원했죠. 요즘으로 치면 손흥민 카드, 이거를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전 눈을 쓸고 레모네이드를 팔며 모은 돈으로 카드를 사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2달러에 구매해서 4달러에 팔았죠.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매일매일 일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트위치,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죠. 전 없었어요. 여러분을 보면 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이야기할 때 너무 재밌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여기서 배우는 인간 원리, 우정, 좋은 것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과의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앞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독해 능력, 수학 능력 이것보다 훨씬 더요.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인생을 보는 저의 관점이죠. 전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몇 명은 과학 천재일 수도 있죠. 독서와 사랑에 빠진 분들도 있겠죠. 이게 당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세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에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왈가왈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힘든 것은 타인들이 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에 연날리기를 사랑하고 독서를 사랑하기는 힘들죠. 나이키라는 브랜드와 축구선수 손흥민을 사랑하긴 쉽죠. 이들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세계를 움직일 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몰라요. 인터넷이 없는 삶을 몰라서죠. 내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당장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뒤 누군가 50만 원을 건네주며 사진을 올려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이런 사실이 절 매우 놀랍게 해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말이죠. 모든 선생님들이 저에게 넌 패배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직설적으로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들에게 화나지 않았어요. 80년대에는 지금처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죠. 나쁜 성적을 받았다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제 내면에는 그게 진실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절대 또래 압력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이 될지 항상 알았어요. 쿨한지 쿨하지 않은 것인지 신경 쓰지 않았죠. 전 제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6학년에서 10학년까지 야구 카드가 더 이상 쿨하지 않아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했죠. 지금 여러분께 정말 좋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께 안 돼 라고 말하는 이웃 그리고 가족들의 말 다 틀렸어요. 인생은 yes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찾아올지 믿기지 않을 거예요. 진짜 터무니없이 많은 기회가 있죠. 80년대의 아이들은 패배를 했을지 몰라도 2020년대의 여러분은 이길 겁니다. 저와 함께 성장한 세대는 시스템이 좋지 못해서 거의 바닥부터 시작했죠. 인터넷 덕분에 다음 세대, 특히 투쟁하고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약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흥미있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좋아요, 그리고 그 외 잡다한 것들을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불안감이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죠. 이해해요. 물론 존중하고요.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